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봄은 안 오고 계속 겨울인 것 같아요. 예, 눈이랑 비랑 아침부터 섞여 내리는데, 뭐 여하튼 조금 어두워서 조명을 켜놓으니까 영상을 찍기는 좋습니다. 예, 오늘은 사라지는 화주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인들한테 피드백이 좀 왔는데, 뭔 헛소리를 그렇게 30분간 했다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나 포맷이나 뭐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사라지는 화주들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이제 영업을 하고 이 포딩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화주사들이 어떻게 보면 포딩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거죠. 근데 그 화주라고 하죠, 보통. 이제 화물의 주인이란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옛날에 첫 직장 생활할 때 같이 일하던 부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에 계신 분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분 잘 살고 계세요. 오스트리아에서 사업도 잘 하시고, 결국은 사업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와서.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저와 나름대로 와닿는 건데, 화주가 언제 떨어지냐, 화주가 업체에서 언제 떨어지냐,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 신입 때. 그때는 그냥 속으로 아 씨발 뭔 개소리야 또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보통은 화주가 떨어지는 이유를 뭐 화물 핸들링이 잘못하거나 크게 사고가 나거나, 뭐 물론 엄청 크게 사고 나면 떨어져요. 근데 엄청 크게 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는 대비책을 항상 마련하잖아요. 뭐 보험 가입을 한다던가 이리저리 더블 체크를 해놔서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놔야죠. 그게 포딩회사 역할인데, 천재지변 같은 건 어떻게 못하죠. 뭐 배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가다가 그냥 뭐 폭삭 주저앉는 경우, 그런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적합보험을. 그런 거 말고 정말 화주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뭐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나고 뭐 다 좋은데 그런 다음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해줄 때, 피드백을 제대로 못 줄 때 화주들은 떨어져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인도에서 수입되는 건이 있었어요. 근데 파트너들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인도는 노미 시장인데 노미로 뭐 운임받고 지들 노미권 푸시할 때는 진짜 쌩 난리를 치고 지랄을 떠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생각만큼 자기들이 푸시하는 만큼 일을 못해요. 오히려 내가 노미를 준 건데, 저희 쪽에서. 그래서 파트너를 최근에 바꿨는데, 그나마 그 파트너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도 얘기를 왜 했죠 또? 아, 피드백의 중요성을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든 뭐가 나든 보고가 되게 중요한 거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특히 먼저 선보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떤 내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고 뭔가를 하면 오해가 덜해요. 아마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 업무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담당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요즘 되게 많아요. 전화 통화하는 거, 카톡이나 메시지 이런 걸로 텍스트로 주로 좋아하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게 더 심한 게, 텍스트로 더 좋아하고 유선 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기 목소리 심지어는 자기 목소리 아침에 들리는 거 싫어하는 화주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쨌든 고객이니까, 손님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주는데, 웬만하면 전 통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통화를 거리낌 없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 전화 통화를 항상 드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주분도 있으세요. 그 마스크 포더님은 통화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뭐 쾌활하고 뭐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좋다고. 어떤 회사는 업무한테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하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전화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피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물론 저는 그 입장도 이해를 해요. 바쁘니까. 그 업무 입장에서 뭐 전화 한두 통화 받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전화 통화 싫어할 수도 있고, 뭐 물론 뭐 포딩 업무인데 전화 통화 왜 싫어하냐 막 그렇게 비판을 또 할 말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전화 통화를 즐겨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화주인데 전화 통화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 안 하는데,
뭐 딴 데 거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도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날 잡고 제가 오히려 더 길게 끌었어요 전화를. 뭐 당해봐라 이거죠. 버릇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화를 안 받고 해피해서 그분의 버릇을 고치려는 것보다 제가 그분보다 더 심하게 이 얘기 저 얘기해서 길게 끌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줄더라고요. 역발상인데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나간 거죠. 그렇다고 화주 누구 손님이기 때문에 절대 뭐 무례하게 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했죠. 당연히 웃으면서 쾌활하게 했죠. 그게 더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피드백이나 그런 거를 전화든 유선이든 뭐 카톡이든 잘 드리려고 해요. 메일이든. 그러니까 아예 제 표현으로는 메일이나 카톡으로 아주 죽여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질리도록 보고를 하면은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그렇거든요. 뭐 일을 시켰는데 쫙쫙 와 피드백이 뭐 왓츠앱을 외국 파트너 왓츠앱으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질릴 정도로 와. 그럼 신뢰가 안 갈까요? 얘네 또 액션하네, 뭐 연극하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비행기 뜨는 상황이거나 배가 뜨는 상황이나 그 전에 뭐 별거 없잖아요. 픽업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출 나오는 경우,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인바운드 같은 경우 뭐 픽업해서 뭐 수출 면장 끊고 그 나라에서 뭐 그 정도잖아요. 뭐 창고 반입되고 뭐 그 정도인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알아봤자 뭐예요. 그냥 픽업 잘 됐다 그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걸 또 디테일하게 막 설명해주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볼 때도 과한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주말에 가끔 이렇게 화주분한테 메일 보낼 때도 있고, 뭐 일부러 그 화주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가끔 일부러 주말에도 보냅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난 주말에도 일하고 있다.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뭐 일종의. 뭐 별것도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와서 출근해서 보내면 되는 거를 굳이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컴퓨터 한번 껴가지고 보내는지 하여튼 그러고 먹고 삽니다. 하여튼 그렇고 과하게 일이나 업무나 보고를 하는 거는 항상 좋아요. 상대방도 좋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유별나게 유난을 떨면서 일을 한다?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다 또 얘기를 했네. 예, 하여튼 보고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주 무슨 얘기 하려다 요즘 자꾸 까먹네. 방향을 못 잡네요. 방향을 진짜 뭐 얘기하다 보면 한쪽으로 빠지고 한 세월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화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하면은 화주들이 잘 떠나질 않죠. 근데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지는 화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화주 아까 제가 아는 그 오스트리아 그 법무장님 얘기하신 그 말씀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결국은 백업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레귤러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보고 체계를 잘 안 할 경우에 결국 이게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다가 데미지가 났어. 그럼 그 데미지가 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이 데미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적화보험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저쪽이랑 뭐 쇼 붙여가지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백업이나 리커버리나 대응책을 화주한테 잘 설명하고 짝짝짝 해주면,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있는 거고요. 업무가 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같이 붙여서 그런 걸 잘 해결해주고 마무리를 잘 쳐줘.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상해 나가는 건인데 데미지 나가지고 결국은 해결해줘서 신뢰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떨어져 나가기 힘들어요, 화주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리고 오히려 영업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화주랑 관계나 그런 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물론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나 자주 나면 안 좋죠. 뭐 자주 나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뭐 제가 가서 화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운이니까. 1년에 한두 번 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잘 처리를 하면 잘 넘어가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사고는 자주 나면 안 좋습니다. 골치 아파요. 예, 피가 마릅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이제 화주들이 저도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게 사이드카거든요. 특히 이제 화주들이 이제 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더 싼 데로 옮겨간다거나 물류 비용이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서비스가 더 좋은 데로 옮겨가거나, 이건 첫 번째랑 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떤 회사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딴 데를 꼭 써야 돼.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연관이 되는 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이분은 운임을 굉장히 따져요. 뭐 운임을 다 따지긴 하지만 이분은 되게 꼬치꼬치 따지고, 엑셀로 된 걸 던져주면 자기가 원한 칸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견적도 바뀌면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잘 진행을 하다가 작년인가 언제 뭐 CFS 비용이랑 해서 조금 오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올렸더니 뭐 왜 올리냐고 뭐 말씀하시긴, 그래서 잘 설명하고 이래이래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건 부대 비용이 오르는 거고 제가 뭐 마진을 올린 게 아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또 몇 번 진행하다가 결국은 소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자존심 싸움인데, 연락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연락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락을 하면 일단은 약간 주도권을 제가 뺏기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화주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싼 데는 당연히 원하는 거고,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서비스도. 그리고 하필이면 이분이 수입하는 루트가 상해였어요. 상해 인천, 상해 부산, 상해 부산이었다. 상해 부산이었는데, 작년에 뭐 상해가 안 그래도 상해는 뭐 유명한 항구잖아요. 딜레이도 많고 워낙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야 저반도 늦고 그런 경우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이도 많았는데 딜레이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까다로웠어요, 업체가.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잘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 딴에는 나름대로 뭐 해드리고 메일도 나가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 통화하다가 하는, 제가 한 번은 그랬죠. 그러니까 꼭 저희 업체가 정답이 아니니까 딴 데 저 서비스가 자꾸 서비스 얘기를 하시길래, 서비스 좋아하는데 얘기하시길래, 서비스 좋고 운임도 괜찮은 데 있으면 그쪽 서비스도 괜찮다. 저희는 뭐 저희가 못 맞춰드린 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뭐 영업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는 둥, 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냐는 둥. 그래서 제가 뭐 좋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마디로 좀 까다로웠는데, 좋게 좋게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연락이 없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 예측에는 조만간 또 저한테 연락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촉인데,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저랑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의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재밌는 뉴스거리라 기억이 남는데, 자산가들이 행복도를 느끼는 수준, 그리고 그 정도 수준 이상이면 나는 돈 더 안 벌어도 된다. 뭐 그런 류의 서베이였어요. 그러니까 50억 이상, 100억, 150억, 200억, 300억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인간이 얼마의 돈을 가지면, 뭐 우리나라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미국은 아니었고, 얼마의 돈을 갖고 있으면은 나 더 안 벌어도 돼. 죽을 때까지 그냥 쓰고만 살아도 돼. 그랬는데 그 기준이 제가 그 본 기사 기준으로는 300억이었어요. 뭐 저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는 맞죠. 3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된다. 뭐 그게 한 몇 년 전 기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전 별로 중요한 기사는 아닌데 저한테 우연찮게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300억 이상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죽을 때까지 쓰고만 살아도 돼. 스트레스 안 받고 일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300억을 갖고 있으면 뭐 그게 현금인지 아파트인지는 안 나왔어요. 하여튼 현금이겠죠. 그럼 화주들은 또 뭐냐? 대부분 제 화주도 그렇고 대부분 다른 회사 영업사원들이나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보면은 그 회사나 그 영업사원한테 계속 믿고 맡기고 가는 회사들이 그 경우가 꽤 많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골 손님이고 단골 화주고 제일 중요한 고객들이죠. 계속 가요. 뭐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4년 쓰고 5년 쓰고 10년 쓰고. 그래서 저도 세일즈콜 할 때 10년 썼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끊어요.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그 정도 세월을 같이 일을 맡기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가 있고 딴 데로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의 운임을 유지하면서 계속 쓰고, 당연히 잘 쓰던 회사인데 말도 안 되는 운임이 오면은 당연히 체크를 하죠. 물어보고. 물론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오래 했으면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포딩 회사로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고 정말 중요한 VIP 손님이 되는 거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수출 수입하는 무역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항상 쓰는, 믿고 맡기고 쓰는 그런 포딩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화주들이 대부분이죠. 메인 업체라고 하고, 우리가 실제로 영업사원들이 이제 VIP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고 쓰는 회사들 외에 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데가 있어요. 옮겨 다니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끊임없이 물류비를 연구하고, 물류비가 낮을 때는 또 낮게 청구 받기를 요청하고, 그런 업체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그걸 다 하시는 경우가 있고, 좀 규모가 있거나 직원들이 있는, 해외 영업 담당 직원들이 있는 경우는 물류나 무역 쪽 해외 영업 담당자분들이 그런 걸 다 체크를 하고 모으죠. 근데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은 사람이 그래요. 견적을 네다섯 번, 10번 이렇게 물어보다가 한두 번도 진행을 안 하면, 뭐 저도 영업사원 입장이지만 사실 좀 실망이 커요. 그리고 어쨌든 심지어는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외 파트너 중에는 견적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심지어는 이 뭐냐 청구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저는 꽤 종종 본 것 같아요. 잊을만 할 때마다. 그러니까 견적 물어보는 것도 청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몇 번 이상 물어봐서 이게 메이드가 안 되거나 비즈니스 따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안 한다, 그렇게 공지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부킹하고 나서 취소하면 캔슬비 당연히 받고, 그건 코로나 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제 이런 대리점에서도 그걸 받아요. 그건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뭐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죠. 제가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포딩에서도 당연히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알게 모르게 국내 포딩 회사들도 물류 회사들도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로. 예, 인건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일단은 적게 주면 요즘은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놀고 말지. 놀고 말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인들이나 또 딴 얘기. 정치인들이나 일반 사람들, 내 자식은 대기업 다녀야 되고 남의 자식은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일 시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장 놀린 거예요. 돈을 200을 주든 300을 주든 거기에서 일하면은 그 채용이 올바른 채용이 되는 거고, 올바른 채용? 적절한 채용. 적절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적절한 채용이 되는 거고, 2, 300 줘서 안 다니면은 그 페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그렇잖아요. 그게 시장이잖아요. 그게 자유경쟁 시장이잖아요. 2, 300 줘서 아무도 안 오면 그 페이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오니까. 그래도 안 오면 더 올려야 되고. 왜냐면은 딴 데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놀거나. 논다는 얘기는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쁘다 좋다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2, 300 줬는데 직원이 왔어. 근데 좀 퍼포먼스가 부족해. 생산성이 부족해.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생산성. 아니면 업무 능력. 좋은 표현이에요. 업무 능력이 부족해. 누굴 탓해요? 그 월급 주는 사장을 탓해야죠. 그만큼의 돈에 그만큼에 맞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용한 사직이네 네, 이상한 말들이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장 잘못도 아니고 직원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직원이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간혹 운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적은 월급인데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 일반 사원인데 그거는 그 회사 복인 거고요. 물론 이 친구가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회사에서 하기 나름인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운인 거죠. 타고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아시겠지만 업무 직원 중에도 그건 타고난 거예요. 일하는 센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오늘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길을 잃어요. 말을 하다 보면 길을 잃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하려는지도 지금 또 까먹었네. 예.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적어 놓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본 없이 그냥 하려니까 매번. 주제만 딱 생각나면은 저는 사실 하거든요. 사라지는 화주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사라지는 화주들. 그래서 그런 화주들이, 아까 그러니까 그런 화주들이, 예, 맞아요. 사장님이 직접 알아보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장님도 하다 보면 지쳐요. 애랑 그냥 여기 쓰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끊임없이 부지런히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좀 이상한데 또 바꿔 또 바꿔 또 바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코딩 영업사원 하는 분, 저도 영업을 하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돼요, 당연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심지어 만 원이 남더라도 해봐야죠. 그런 것도 없고 여기는 얼마라서 안 돼. 여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 다 풀이든 뭐 그래도 풀을 먹어봐야 고기를 먹어. 뭐 헛소리인가? 사자는 풀을 뜯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 뭐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체력이 생기죠. 기초 체력이. 골고루. 최선은 다 해야 돼요. 뭐 해달라면 해줘 보기도 하고, 견적도 씨발 뭐 진행도 안 되는데, 욕해서 죄송합니다. 견적도 진행도 안 되는데 막 나가보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경험이 생겨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한 인간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또 딴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전에 영국 수상이 체인벌린이랑 어쩌고저쩌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히틀러를 만나고도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얘기는 히틀러는 전때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대비를 안 했고 영국에 돌아와서 뭐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당연히 물러났죠. 바보짓을 했으니까. 근데 처칠은 이미 그때 히틀러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정보력이랑 어떤 그거를 뭐라 그러죠? 있는 표현으로 아니 그 뭐라 그러죠? 까먹었습니다. 되게 두 글자인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세상을 보는 지혜 뭐 그런 건데 까먹었어요. 제가 그 단어를.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히틀러는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처칠은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일으켰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지 않는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경험을 해봄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요령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딩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와주 저와주 다 만나봐야지만 심지어는 내가 그걸 경험 안 했어도 이 영업을 같이 하는 선배들한테 조언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노미건으로 한번 해봤나? 파트너가 뭐 어쨌든 하는 거니까 해주는 거니까 책임지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중고차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좋은 경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객관적인 경험이죠. 근데 그분들은 심지어 중고차의 대인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요. 후배니까. 마찬가지로 남한테 듣는 간접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경험이든 경험을 해보면서 판단력이 생기고 그 판단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그런 방법이나 묘안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화주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화주들을 대하는 영업사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되 이분들은 끊임없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따지는 만큼 해주세요.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안 돼. 내가 다 해줬어. 근데 딴 데 갔어. 사라졌어. 어느 날. 잡지 마세요. 일단은. 잡지 마시고 본인 영업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 패턴대로. 왜냐면 여기에 끌려가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또 와서 여기에 영업하겠죠. 그래서 진행하겠죠. 근데 오래 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 화주의 특성이거든요. 옮겨 다니는 특성. 만족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싼 데를 찾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까다롭고, 뭐 해달라, 저 해달라,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정착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파트너들 쓰는 데 중에 처음에 엄청 따지고 그런 적 많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써요. 게으름 반, 익숙해진 반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화주들이라면 이제 VIP나 메인 화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이 하고 있는 이 화주를 뺏은 것도 아니지만 옮겨간 그 다른 포딩 회사에서도 오래 있지 못해요. 왜냐면 그 업체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이런 업체를, 뭐 저도 영업을 꽤 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가서 보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또 오래 다니잖아요. 왜냐면 그 대표 특성이 그런 거거든요. 뭐 어젠가 뉴스 보니까 이제 삼성 이제 그냥 회사 이름 말하겠습니다. 뭐 그냥 유치하게 제 채널이 뭐 인기 있는 채널이나 뭐 고소할 사람도 없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위기 경영 뭐 사심 뭐 했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큰 조직이지만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용이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삼성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장이 나서가지고 뭔가 발표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든 그 회사 사장의 모든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큰 회사도 그렇게 큰 조직인데도 그 회장 스타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거래하는 회사도 작잖아요. 대부분 회사들 삼성보다 큰 회사 거래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삼성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분은 제 채널을 안 보시겠죠. 근데 하여튼 그 사장 스타일에 따라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들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래 못 버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만약에 사라졌다, 어느 날 연락이 안 된다, 그럼 일단은 붙잡지 마세요. 일단 좀 지켜보시라는 거죠, 상황을. 왜냐면 붙잡아봤자 올 화주가 아니에요.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고 후속 영업이나 심지어는 견적을 조금 내려주면서 잡을 만한 가치 있는 화주가 있는데 제 경험상 그런 화주들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그냥 기다려보세요, 조용히. 그리고 본인이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뭐 로스트 어카운트라던가 아니면 자기 실적이 너무 떨어져서 상황이 안 좋다 싶을 때 한번 연락하세요. 그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내 상황이 너무 내가 죽겠는데 연락해야지. 다만 지금 자기 페이스대로 잘 끌고 가고 있는데 굳이 연락하지는 마시는 얘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화주들은 운임도 많이 따지고 서비스도 많이 따는데 또 그런 분일수록 서비스도 엄청 따져요. 왜? 본인이 그걸 아거든요. 싸게 쓰는 걸 알아요. 그분들도. 모를 것 같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업체들은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도 저렴하게 쓰고 있다는 거를. 근데 그런 화주가 같이 따라가는 게 서비스 요구를 많이 하세요. 왜? 자기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거든요. 왜냐면 끊임없이 싼 것만 찾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포딩 회사에서. 그러니까 영업사원들도 포딩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다 여웁니까? 예? 날고 길고 뭐 저기 우주에서 날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갈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 못 받고 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화주들한테는. 그리고 그런 분일수록 약간 이 말투라던가 그런 게 점잖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뼈 때리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세계가 같이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힘들어요. 힘든 거고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업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화주도 포딩 회사한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경험이 있었던 게 어떤 업무 사원이 분이 업무 보신 분이 저한테 아 이거 제 자랑인데 마스크 포워더 이 거래처는 마스크 포워더님처럼 이렇게 다들 점잖으시다고 그럼 점잖으시다고 조선의 선비같이 그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화주들이 영업사원 따라간단 말이 있어요. 꼭 지 같은 데만 영업해 온다는 말도 있고요. 그건 이제 업무사원들이 영업사원들 욕할 때 하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만큼 화주도 해줘요. 또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그런 화주들만 따라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는 거를 명심해 두셨으면 합니다. 성질이 들어오신 영업사원들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까먹었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예. 기억이 날 때 또 그건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화주사들이 조금 사라지는 화주들이 특히 요즘 안 좋잖아요. 신규도 저도 신규 2월달에 딱 하나 나왔어요. 예. 참 손발이 저린데 요즘 더욱 안 좋아가지고 조바심이 많이 나요. 저도 가끔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막말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운임이 싸지 않고 비싸게 불러가지고 계속 이용했는데 딴 데 갔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쪽팔려서 연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싸게 운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나도 경쟁력 있고 저렴하게 했는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 불안하고 나도 억울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렇게까지 경쟁력 있고 열심히 했고 업무 쪽에서 다 서포트를 해줬는데도 연락이 없다 그런 거는 일단은 그 화주의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 자주 옮기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먼저 연락해서 잡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하신 게 없으니까 본인은. 다만 뭐 어쩌겠어요. 차이가 너무 어렵고 실적이 안 나오고 뭐 미치겠으면 연락해야지 당연히. 다만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이용을 해요. 그걸 또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하여튼 사라진 화주들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군데 있는데 연락 안 오고 뭐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연락 안 오고 뭐 사장님 누구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연락 안 오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뭐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나마 사이드 카고긴 한데 뭐 사이드 카고는 뭔지 아시잖아요. 다들 뭐 조금 약간 마진폭이 적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워요. 요즘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저도.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인데, 종종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갈까? 저도 영상을 이렇게 찍었지만, 이거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 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가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런 업체일수록 더, 그쪽에 일단 써보고, 또 계속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일수록 또 한 번 써본 데는 또 안 써보려는 업체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주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그런 데도 운임 올릴까봐 포딩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엔진오일 갈듯이 엔진오일 적절한 표현인가요? 적절한 비유인가요? 엔진오일 갈듯이 주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좀 사라지는 화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참, 예, 참 어려운 시기인데 뭐 버텨야지 어떻겠습니다. 예, 버텨야 될 것 같고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 예.